이게 뭐예요? 뭐지? 안녕하십니까, 이낙연입니다. 저는 2월 초에 종로구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를 등록하고 동대문역 부근에 선거사무소를 냈습니다. 마침 이낙연 TV도 열었다고 들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종로에 출마하기로 결심하면서 종로를 청년이 돌아오는 종로, 교통이 원활한 종로,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역사 문화도시로서의 종로,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종로로 만들고 싶다는 저의 결심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꿈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낙연 TV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합니다. 이게 뭐예요? 뭐지? 안녕하십니까, 이낙연입니다. 저는 2월 초에 종로구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를 등록하고 동대문역 부근에 선거사무소를 냈습니다. 마침 이낙연 TV도 열었다고 들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종로에 출마하기로 결심하면서 종로를 청년이 돌아오는 종로, 교통이 원활한 종로,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역사 문화도시로서의 종로,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종로로 만들고 싶다는 저의 결심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꿈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낙연 TV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낙연 TV 라이브 이낙연의 본편지 시작합니다. 여러분께 이미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 내놓은 세 분의 당찬 신인 후보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지금 이곳은 종로구 평창동의 한 카페입니다. 오늘 아주 재미있는 대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초대 인사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수진 후보. 네, 반갑습니다. 이수진입니다. 동작사람, 동작을 국회의원 후보 이수진입니다. 네, 다음 박성준 후보.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준입니다. 중구 성동을에 출마한 박성준인데요. 저는 방송생활 24년을 했고요. JTBC에서 사건반장이라는 프로그램을 끝으로 중구 성동구 을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박상혁 후보. 예, 안녕하세요. 경기도 김포를 지역구 박상혁 후보입니다. 바꾸면 되고, 그리고 그러면 김포가 뜨게 됩니다.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예, 박상혁입니다. 네, 벌써 시작한 지 1분도 안 돼서 427명이 놀라운 관심 감사합니다.
특히 이동현 씨, 김명진 네 사람시 정치 사람만 유성우 씨, 미리진맘 씨, 송유림 씨, 박가을 씨, 김주희 씨 모두 모십니다. 자, 우리 세 분께 공통정리드립니다. 이번에 출마하실 지역과 본인과의 특별한 인연이나 거기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 네, 저는 그 JTBC에서 사건반장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제가 그 사건반장 소개할 때 사건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중구 성동울은 정치의 중심, 정치의 중심이 중구 성동울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JTBC가 중구와 상당히 이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마포구 상암동으로 이사를 갔는데, 초창기에는 호화마트 건물을 쓰면서 중구 지역에 있었고요. 제가 거기서 이제 방송을 처음 시작을 했고요. 또 중구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남산이 있고 또 청계천이 있고, 사실 제가 많이 걷고 함께했던 지역이라 너무 익숙한 곳이고요. 중구는 소상공인 중심의 이제 경제 중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겠고, 성동을 옥수동과 금호동 같은 경우는 주거 중심, 명품 중심이라고 해서 제가 정치의 중심인 바로 중구와 성동울의 이제 명품 도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성동울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네, 젊은 시절의 기자는 문제의식과 열정으로 가득하게 말입니다. 바로 그런 문제의식과 열정으로 충만한 젊은이가 건전했던 것, 바로 그 정모에서 그가 품었던 문제의식과 열정, 이번에 잘 풀어내시리라 기대합니다. 다음 박상혁. 예, 김포울 지역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김포울 지역의 평균 연령은 39.5세, 그리고 특히 우리 김포 한강 신도시 같은 경우는 35세입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학교가 이제 막 폐교 뭐 이런 게 있지만, 여기는 학교가 부족해서 많은 우리 학부모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신도시가 만들어진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기반 시설이라든지 특히 광역 교통망이 부족합니다. 즉 할 일이 많은 곳입니다. 더불어서 8,000개의 제조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것도 김포입니다. 강소기업들, 우리 소부장이라고 흔히 표현되었던 그런 여러 가지 우리 뿌리 산업을 이루고 있는 곳이 또 김포입니다. 그만큼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저는 비록 신인이지만 국회의장님을 모셨었고, 서울시와 또 청와대를 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국정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만큼 해야 할 일을 많은 이런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정말 딱 젊은 나이고, 또 젊은 청년들이 보기에는 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딱 일하기 좋은 나이입니다. 열심히 일할 자신이 있기에, 그리고 김포를 변화시킬 수 있기에 김포를 선택했습니다. 평균 연령 35세,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의 신도시가 가장 젊은 신도시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신도시라고 하면 대단히 종합적인 과제가 많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박상혁 후보는 본인 소개처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경험을 두루 가진, 그래서 종합적인 신도시의 과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한 준비가 된 그런 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수진. 네, 동작을에는 국민의 성역인 현충원이 있는 곳입니다. 독립운동가, 독립투사들의 얼이 서려 있는 곳이죠. 저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그 강제징용 사건의 고의 지연을 내부 고발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번 총선을 제가 독립운동 정신으로 임하고 반드시 그 우리 현충원이 있는 동작을을 반드시 탈환을 하겠습니다. 현충원은 우리 역사가 충분히 평가하고 보상하지 못했던 역사의 부채가 서려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사의 영광도 서려 있지만 부채도 서려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역사가 충분히 청산하지 못한 부채를 해결하는데 정의의 판사 이수진 후보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분께 또 한번 공정질문 드립니다. 본인의 나쁜 점이어도 좋고 좋은 점이어도 좋은데 본인을 가장 잘 표현하는 별명이나 키워드가 있다면 그걸 좀 소개해 주시고, 그런 키워드가 왜 생겼는지 말씀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박상혁. 예,
다른 건 아니고요. 제가 이번에 선거운동하면서 여러 가지 별명을 받은 게 있어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가 명함을 사진을 갖고 다녔더니 우리 김포의 많은 어머님들께서 저보고 김포 이서진이다. 그래서 많이 닮진 않았는데요. 이렇게 좀 가리면 아래가 눈 웃음이 닮았다고 해서 우리 김포에 있는 많은 어머님들과 누님들이 좋아하셔가지고 저는 지역에서 김포 이서진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이서진 씨가 굉장히 또 친근감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유능한 뭐 그런 점들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김포의 많은 시민들께서 그런 지금 요구하고 있는 점들이 좀 여러 가지 도시 문제를 신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인물들을 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취지에서 저는 계속 뭐 정말 닮은지 안 닮은지 모르겠지만 김포 이서진을 계속 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서진 씨를 아는데요. 우리 박상혁 후보는 덩치 큰 이서진, 살찐 이서진 그런 예. 이수진 후보는 저는 별명이 버럭 수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불이든 큰 불이든 그 자리가 어디서든 불의를 보면 버럭 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별명이 버럭 수진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옛날에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앞에서 이제 그 신입 재판 연구관들이 100여 명이 모여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도 제가 양승태 대법원장님을 향해서 마이크를 잡고 우리 여성 연구 법관들이 밤 1시까지 일을 하고 가니 우리 아이들은 대법원장이 좀 맡아주세요. 그랬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한테 마이크를 잘 안 주더라고요. 버럭 이수진 씨 앞으로 네. 국회에 들어오시게 되면 네. 당내에서도 옳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고 국회에서도 못마땅한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도 버럭해 주실 거죠? 네, 버럭을 하게 되겠습니다. 민주당의 혁신 그리고 국회의 네. 정상화, 선진화를 위해서 버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박성준 후보는 네, 저는 그냥 뭐 특별한 어떤 별명은 없고요. 제가 이제 걷거나 산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좌우명이라고 할까요? 제가 산심해라고 해서 매산자, 마음심자 사랑해. 산 같은 마음으로 좀 사랑하자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생각의 힘은 이제 발끝에서 나온다. 그래서 많이 걷고 생각을 하고 명상을 하는데 거기에서 주변 사람들이 좀 산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 품격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서 제가 그런 태도를 지니려고 늘 노력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기자가 연기력이 좀 떨어지면 발연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혹시 박성준 씨 한 생각이라면 생각이 좀 나쁘다는 뜻 아닙니까? 아니 그냥 제가 뭐 생각을 좀 할 때는 많이 걸으면 이제 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이 걷는 것이 생각을 도움을 주는 사실 좀 그런데 혹시 언론사 후배들로부터도 아무런 별명도 없었어요? 흉이 잡혔다거나 좀 잠깐 좀 젠틀하다, 좀 신사적이다 이런 얘기 좀 들었는데 여기에 좀 걸맞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말이 사실이라면 후배들이 젠틀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요. 사실은 오늘 그 본인의 별명 소개에서 제일 재미없는 게 박성준 후보. 제일 재밌었던 게 버럭입니까? 버럭이요. 우리 박상혁 후보의 이서진은 뭐 약간 남는 게 있어요. 그러나 닉네임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도 많아서 예를 들면 몇 개입니다. 이주사, 이태일, 디테일. 봉준호 감독이 봉태일이라는 그 별명으로 소개된 이후에 저한테도 이태일이라는 이름이 그나마 잘 받은 거예요. 자, 이번 선거가 매우 특징적입니다. 여러분은 신인이시기 때문에 주민들께 많이 알려드려야 될 텐데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기회가 많이 차단되고 또 주민들 앞에 많이 나서기도 미안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제가 2014년 도지사 선거 때 바로 제가 출마했던 지역의 앞바다에 세월호가 침몰해서 지금보다 더 엄중한 분위기에서 선거운동을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만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주민들께 나를 알리고 또 시민답게 새로운 방식의 선거운동을 도입하시는지 소개해 주신다면 재밌겠어요? 이수진 후보. 저는 일단 SNS를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이제 거리에서 지역 구민들을 만날 때는 꼭 눈을 마주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눈빛을 보면 정말 그분들 사는 게 힘들고 그렇지만 선거운동을 하는 저를 오히려 위로하는 눈빛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최근에는 배드민턴장을 갔는데 어느 아주머니께서 발 맞추기 인사법을 좀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렇게도 하고 그래서 최대한 눈을 마주치려고 노력하고 인사도 굉장히 공손하게 하려고 노력해서 그런 것들을 좀 극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 뭔가 얘기를 해야 할 때는 SNS를 하시나요? 네, SNS에 이제 페북에 제가 정말 그 거리에서 느꼈던 거나 그분들의 아픔이나 이제 그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마음이 울컥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진솔하게 페북에 제가 직접 글을 쓰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페이스북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지금 거의 2,500명이 넘으셨고요. 그래서 특히 저 페북에는 저쪽 상대방을 떨어뜨려 달라는 이제 정말 이겨달라는 그 글이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글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예. 거기가 좀 특별한 지역이긴 하죠. 우리 박성준 후보는 저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방송을 하면서 많은 분들과 이제 대화하는 걸 되게 즐깁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거에서도 중구 성동울의 지역민들과 좌담회를 상당히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많은 분들을 뵀는데요. 보통 5분에서 한 10분 정도 만나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 이념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정치적인 생각들을 풀어내고 또 지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에게 많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쌍방향으로 얘기를 하면서 제가 무슨 정치를 펼치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좌담회 중심으로 제가 선거 전략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대면 접촉이 이제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좀 담아서 많은 만남을 했던 얘기들을 SNS나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내보내는 두 가지 전략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1차적인 것은 많은 분들을 좀 만나서 제 얘기를 좀 해서 진정성 있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방송인 이어서 손해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얼핏 들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얼굴을 자주 뵙지 못했던 상대에게 예컨대 전화를 드렸다 했을 때 방송인은 말씀이 너무 완벽해서 상대가 들으시기에 녹음기 틀어놓은 거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런 오해를 받아요. 실제로. 그런데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좀 방송에서 봤던 모습보다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되게 소탈하다고. 예를 들면 엊그제는 아침 일찍 순댓국집에서 거기 지역민들과 같이 어울려서 아침을 먹는데 저하고 이제 같이 비서 수행하는 분하고 이제 같이 식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좀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인사 나누면서 순댓국을 먹었는데 방송에서 봤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 까칠한 모습이었는데 소탈하다 하면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또 제가 방송에서 비춰졌던 모습보다는 현장에서 들어가서 지역민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모습으로 또 다가가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상혁. 저는 이제 선거운동을 좀 한 지가 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사무실 위치를 잡을 때부터 지금 현역 의원님 바로 옆방에다가 바로 옆방에다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지역구 구민들께서 굉장히 이 인지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특히 당내에서 제가 아주 쟁쟁한 경쟁자 7분과 당내 경선을 치렀습니다. 우리 전국 최고였는데요, 민주당 내에서. 이런 구도를 바탕으로 해서 많은 인지도를 제고했고, 또 그 밖에도 선거운동을 하면서 밤에는 잘 안 보이니까 LED 조끼를 입고 선거운동을 하면 특히 어린아이들이 LED맨이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고, 요즘은 이제 파란색 자전거를 타고 지역 곳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께서 목례나 이런 걸 통해서 가볍게 또 인사를 해주시면서 많은 격려를 해주시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가장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00통 정도를 목표로 전화를 드리고 있는 지가 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100통 정도 전화 시도를 하면
한 40통에서 50통 정도 통화가 되거든요. 제가 아는 시민들이나 여러분들께서 꼭 만났으면 하는 지인들 이렇게 번호를 주시면 통화를 드리면 하루에 200통 정도 목표로 이렇게 전화를 드려서 그 시민분들에게 제 소개를 드리고 안내를 드릴 때 확실하게 그분들에게 저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비 후보로서 유권자들께 보내드릴 수 있는 홍보물이 있거든요. 네네. 준비는 잘들 하고 네네.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걸 잘 활용하셔서 그 지역 구민들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 네네. 대한 후보들 나름의 응답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세 분 모두 신인이라서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지역 구민들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그 진솔하게 알려드리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드네요. 준비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질문을 받는 시간입니다. 예, 우리 박성준 후보부터. 저는 그 이낙연 전 총리, 그러니까 지금 후보님이라고 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여러 이제 정치인들에 대한 이제 모델링을 좀 하면서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이제 정치도 기본적으로 정치는 이제 말에서부터 시작하고 말을 통해서 이제 권력이 창출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낙연 후보님을 제가 볼 때는 품격이라고 하는 단어가 형성이 되고 그 말 속에 진중함이 있고 신뢰가 있는 그런 느낌을 계속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만약에 정치를 한다고 하면 신중하면서도 품격 있는 언어로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제가 과거 2016년도에 정치 언어의 품격이라는 책을 썼었습니다. 네, 그 책을 쓰면서 이런 정치를 좀 펼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담았었는데, 그 모델이 한 분이 바로 저는 오늘날의 정치의 어떤 좌표가 이낙연 후보님의 어떤 말씀이 아닌가 싶어서, 품격 있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후배들에게 어떤 걸 좀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을 해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앞으로 좀 예비 후보를 뛰어넘어서 또 당선이 되고 그 이후에 정치에 있어서 어떤 정치를 펼칠 수 있는지 큰 좌표가 될 것 같습니다.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언할 처지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그저 끊임없이 다듬어야겠죠. 예. 자기 자신 속에 꿈틀거리는 분노, 질시, 때로는 야비한 생각, 이런 걸 다스려야 될 거고요. 그걸 표현할 때 어떻게 해야 메시지는 분명히 전달되면서도 동시에 누구에게 상처를 드리지 않을 것인가. 끊임없이 다듬어야 되는 거겠죠. 저는 웬만한 것은 글로 먼저 써보는 버릇이 있는데요. 참 글을 많이 고칩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듬어진 말이 나오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박상현 후보. 예, 저는 우리 이낙연 전 총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소통의 달인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 총리님하고 막걸리를 한잔하면 다 총리님 팬이 돼서 나온다라는 얘기도 제가 많이 들었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그 소통을 잘할 수 있는지 좀 그런 비결이나, 또 우리가 일선 또 유권자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 가지 그런 소통의 어려움들이 저희 신인이기 때문에 있거든요. 그래서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좀 비결과, 그리고 평소 막걸리를 좋아하신다고 하시는데 혹시 특히 좋아하시는 막걸리가 있으신지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막걸리는 그 자리에 있는 막걸리가 제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가리다가 못 먹을 수가 있죠. 소통에 무슨 비결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소통에서 성공하려면 상대가 마음을 열어줘야 하는 것이죠. 내 혼자 말 잘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가 마음을 여시도록 하려면 나를 먼저 내려놔야 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바보가 돼도 좋고요. 저는 살신성인이라는 말을 패러디해서 살신성소라는 말을 간혹 써먹는데, 나를 죽여서, 나를 낮춰서 웃음거리를 만들면 상대방들이 마음을 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그 비결이랄 건 아니고요. 방법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면 겸손. 내가 바보가 돼도 좋다. 그런 마음가짐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이수진 후보.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를 우리 박성준 후보님하고 박상혁 후보님께서 이미 하셔가지고 저는 좀 다른 거 예. 어쩔 수 없이 이런 질문을 제일 끝에 하는 사람이 제일 좀 여기 난감한데요. 예. 오늘 내용 분위기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오늘 학교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낙연 후보님께서는 되게 진중하시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들이 굉장히 무거우신데 근데 어쩌다가 저번에 방송에서 보니까 갑자기 깨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재 개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아재 개그를 한번 해주셔서 오늘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해주세요. 예. 예, 뭐 아재 개그까지는 아닌데요. 사실은 오늘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유권자들을 뵙고 또 현안을 듣고 이러는데 끝날 때쯤에 어느 분이 난 당신을 지지하겠다, 열심히 해달라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 말씀이 이제나 나오나 저제나 나오나 예.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진작도 못이지 그랬습니까? 이런 얘기를 그냥 해요. 그렇게 예, 예, 툭툭놓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죠. 그다음에 아주 싱거운 얘기, 문화예술인들을 어제 배웠을 적에 송현동 그 한국일보 맞은편에 숲이 그 빈 땅이 있습니다. 예, 큰 기업이 가졌던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느냐 하는 질문을 어떤 분이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선생님, 송현이라는 글자만 들어도 저는 모골이 송연해집니다. 왜냐하면 한국일보 13층에 있었던 송현 클럽에서 만났던 분이 지금까지 제 인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제 모골이 송연해집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이제 그 문화예술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얘기가 좀 웃음거리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보통 주민들 만나는 그분들의 감성에 맞는 그리고 자기를 낮추어서 웃음거리를 만드는 그런 것들이 유효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요. 이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세 분께 이 기회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께 가장 인상적인 방법으로 본인을 어필해 보시죠. 이수진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제가 오늘 11시에도 출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가 인지도가 낮아서 좀 다른 건 다 좋은데 인지도가 낮아서 걱정이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제가 오늘 우리 이낙연 전국 최고의 인지도가 높으신 이낙연 후보님 옆에 있습니다. 후보님, 자 인지도가 확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꼭 승리할 것입니다. 예. 많이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예, 인지도는 중요한 건데요. 나쁜 인지도는 없는 게 나아요, 차라리. 네,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네. 박성준. 저는 오랫동안 이제 방송을 해왔는데요. 이제 사건 반영이라는 방송을 했는데 이제 중구 성동으로 이제 정치의 중심으로 제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제가 정치 출마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방송을 뛰어넘어서 삶의 반장이 돼서 그 현장 속에서 녹아내리고 많은 지역민들과 함께 웃고 울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출마를 하면서 방송할 때는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정치는 결국은 해결이라고 하는 숙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결의 언어로 다가가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해결의 언어는 바로 이제 중구가 경제 중심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노력하는 어떤 모습 계속 보여드리겠고요. 또 성동울에는 주거 환경 중심이기 때문에 명품 중심의 도시 환경을 좀 만드는데 그 역할을 다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 제가 직접 다가가서 그분들의 생각을 귀 기울이고 함께 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앞서 나갈 테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해결의 정치야말로 국민들께서 신뢰의 정치와 함께 가장 갈망하는 정치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잔뜩 저질러 놓기만 하지 하나도 수습하거나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정치에 국민들이 아주 질려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어떠한 문제든 하나씩 해결해가는 유능한 정치, 우리 박성현 후보가 앞으로 네.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박성현.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젊은 도시 김포는 유능한 새로운 일꾼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바꾸면 김포가 우리 새롭게 뜰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법, 사법, 행정의 영역에서 국정을 경영한 새로운 젊은 일꾼입니다. 반드시 김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시민들께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이팅! 예, 우리 박상현 후보 말씀 그대로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정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영역을 뛰어넘어서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야 될까 말까 하는 것이 정치거든요. 김포의 신도시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텐데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으신 박상현 후보의 잠재력을 이번 김포의 발전에 쏟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986명이 함께 하셨습니다. 초반에 오디오가 잘 들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제가 지금 마이크를 계속 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양해 바랍니다. 고진우 씨, 기호윤 씨, 윤영옥 씨, 김모교 씨, 손대현 씨, 우인숙 씨, 장동욱 씨, 황선아 씨, 오영란 씨 모두 감사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한마디씩 할까요? 짧게. 국회에 들어가면 맨 먼저 하고 싶은 것. 우리 박상현 후보. 예, 저는 좀 줄여서 말한다면 산자 위에서 일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김포 지역에 여러 제조업체들이 있기 때문에요. 거의 대부분 낙후된 좀 그런 공장들이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소부장 산업을, 우리 뿌리 산업을 일구고 있는 그런 공장들입니다. 이런 공장들에게 더 활기 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노후 공장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을 좀 만들어 보고 싶은 것도 하나와 우리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그런 통학안전법 이런 것들을 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과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산자위가 짧게 말씀하셨는데 국회 상임위원회 가운데서 가장 이름이 긴 위원회일 겁니다. 산업자원통상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 맞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김포을에 많이 계실 중소기업, 벤처기업도 산자위 소속이다. 그래서 우리 박상현 후보께 기대하실 만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름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수진은. 네. 국민께 양질의 법원 재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제도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도 들어가고 싶고, 또 동작을에 계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교육이나 교육 주거 환경, 그밖에 복지 시스템을 빨리 완비할 수 있는 그런 법률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위원회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골라보겠습니다. 아마도 버럭 판사 제가 이수진 후보께 기대하는 것은 억울한 사람 없게 하는 것. 예. 네. 억울한 사람들이 정말로 억울한 것은 법원에 가서도 해결되지 않을 때 정말로 억울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일을 줄여드린 그 역할을 좀 어디선가 하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소망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막 1000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박성준 후보 말씀하시려고 그러니까 1000명이 넘어가네요. 예. 반갑습니다. 1000명 달성했다니까요. 저는 이제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한번 일을 하고 싶어요. 이제 제가 한스모게소라는 분이 학자가 외교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얘기를 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학자적 문제인식, 상인적 현실인식을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그러한 생각에 의해서 남북관계에 대한 큰 청사진 블루프린트를 그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한국이 한강 기적을 넘어서 한반도의 기적을 가기 위해서는 이 통일 문제라든가 남북 협력 관계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일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 더 한다고 하면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방송위원회죠. 그쪽에 가서 사실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방송을 해왔던 어떤 경험들이 있고, 또 하나는 요즘에 가장 큰 한국 사회의 어떤 갈등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짜뉴스가
판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제도적인 어떤 계획을 통해서 갈 수 있는지 심도 있게 좀 논의하면서 제도적 법안을 좀 만드는데 두 가지 역할을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네. 맨 처음 하고 싶은 일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길 바라는데 굉장히 많은 것을 죄송합니다. 신입의 타입입니다. 제가 박성준 후보께 권해드리고 싶다면 예. 아까 말씀한 것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예. 언론 방송을 해서가 아니라 예, 예. 중구의 R&D 분야가 싹을 틔우고 있는 네, 맞습니다. 세운상가 부분에도 많이 예. 계실 겁니다. R&D 또는 벤처, 예, 예. 첨단 이런 분야를 한번 키워보시면 네. 중구에 활력이 생기지 않겠는가 네.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지금은 외교가 국가의 운명 모든 것에 관여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예, 예. 코로나19도 외국 때문에 우리 혼자만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또 무역, 경제 모두가 대외 요인을 무시해서는 네, 네. 풀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런 점에서 외교가 과거처럼 구름 위에서 노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현실의 문제라는 건 네, 네. 틀림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좀 더 밀착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예. 관심을 가지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1000명이 보셨고요. 오지연님, 오지연님이 박성준 후보님 트위터 만들어주세요 이러네요. 네, 박성준님의 팬이 됐다. 연로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연로님은 하필이면 연로실까요? 예, 그래요. 자, 여러분 저희들 예정된 시간 다 마쳤습니다. 좀 더 재밌게 하고도 싶었지만 지금 분위기가 불리인지라 너무 재미만 추구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절제하면서 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특히 이낙연 TV 함께 동참해 주신 여러분 모두 편한 밤 주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게 뭐예요? 안녕하십니까, 이낙연입니다. 저는 2월 초에 종로구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를 등록하고 동대문역 부근에 선거사무소